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그 정치 상황과 이번에 총선 결과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똑같습니다. 대통령 출범할 때부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종북주사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른바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법들이 양산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버텨왔어요. 남은 3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2년 후 지방선거 준비하고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을 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후 총선에서는 다시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한 놈이 되는 것이다. 국가 중에 덩치는 좀 큰데 무르기 짝이 없는 그런 어중간한 중진국보다는 작지만 강한 강소국이 더 평가받고 대우받듯이, 우리도 비록 107석, 109석밖에 안 되지만 개헌도 저지하고 대통령 탄핵도 저지하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의석은 확보했다. 낙동강 정선은 우리가 확실하게 사수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하나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호응하면 된다. 호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범여권의 전면적인 질서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원내 지도부는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오늘 오전 중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저는 패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4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데 무슨 패배냐. 그래서 저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책임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입장 표명을 하건 안 하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비대위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까지 끝났으니 만약에 선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 비상체제를 끝내고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로 전환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 지도부 구축을 위한 전당대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 지도부도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당 지도부도 전면 재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통령실 재편입니다. 그리고 내각의 개편입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이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보면서 국민들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진정성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면적 개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힘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야당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단 있게 밀어붙여온 이 개혁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낸 이 개혁들 계속 추진해 가야 됩니다. 또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정부 부처보고를 대체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와 수많은 민생 관련 정책들을 집행도 해야 되고,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당이 한 몸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과 함께 이러한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 그걸 막아선다면 저 종북주사파 아무리 190석 이상의 압도적 블록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받게 될 겁니다. 함부로 못해요, 저것들도. 그렇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당도. 그렇게 하면서 2년 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의 무서움을 여러 가지로 느꼈을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도 현역들이 우세하고 실제로 본선에서도 현역들이 갖는 경쟁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2년 후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들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우파 현역들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후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또 한 번의 대회전,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우리 자유파는 이번의 패배를 딛고 다시 한번 정치적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에 KBS 대담에서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을 회고하면서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어려웠던 그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우리의 주체적 역량과 실력과 각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나빠도 우리의 주체적 각오와 실력이 받침된다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저는 지난 2년 국회를 장악한 종북주사파들의 입법 폭주와 입법 독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하게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더 강한 자신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3년 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흔들려서 전국 주도권을 좌파들한테 내주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 정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범여권이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그게 호응해서 국민의힘이 명실상부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모습을 지도부 개편을 통해서 구현하면, 예,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